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국제 유가와 정세의 영향으로 외식 물가도 뛰고 있는 건데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개업한 지 8개월 된 춘천시 후평동의 한 분식점. 그 사이 나무젓가락은 5번, 플라스틱 도시락통은 3차례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자재와 포장재 등 가파르게 상승한 재료값 때문에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손님 발길이 뜸해질까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죠.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저희도 덩달아 오르는 건 맞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까지 또 올리면 사정은 15년차 경력 상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절반 이상 감소한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른 건 식자재값뿐입니다. 적자라도 피하고자 5년 만에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습니다. 우리도 안 올리고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너무 자재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기후변화 등 국외 요인이 외식 물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유가라던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 한동안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무한 경쟁 시대. 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일 텐데요. 하지만 강원도 내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R&D, 연구 개발비는 전체 투자액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태아 감시 장치와 심전도 측정기, 비염 치료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업체. 4년 전 강원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만 연구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 8명이었던 연구 인력도 5년 새 4명까지 줄었습니다.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힘든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지역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나설 정도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처럼 기업 생존의 필수인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건 강원도 내 대부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강원 지역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일단 영세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채용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적다 보니 자체적으로 R&D 기술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내 한 해 연구개발 생산 규모는 1조 1,000억 원. 한 해 평균 공공과 민간 부문 전체 투자 금액이 18조 6천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5%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40%, 전국 평균인 70%에 크게 못 미칩니다. 나머지 60%는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연구비용을 집중 투자합니다. 결국 다른 지역 기업에 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나 지적재산 생산물 투자가 뒤처지면서 경제 성장의 지속성마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강원 지역 제조업의 생산 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바이오, 의료기기, ICT 산업 등 강원 지역 첨단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원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 설비와 R&D 투자가 절실한 상황. 지역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자체 연구개발 투자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경제부지사에 삼성 인사가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 겸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정광열 내정자는 춘천 출신으로 삼성그룹 내 요직으로 일컬어지는 회장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를 거쳐 최근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역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대 경제부지사로 정 내정자를 인선한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우리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물환경 보전법 등 공장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책임질 강원 특별자치도 추진단도 꾸려졌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20여 명을 배치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내용을 채우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공통공약이자 1호 공약인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를 위한 강원도정 인사가 발표되면서 차기 원주시정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한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은 취임 즉시 기재부와 삼성 출신으로 삼성전자 유치 TF팀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에 삼성 유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좀 만들 겁니다. 그러자면은 관련된 전문가 또 그 관계된 그 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영입 작업을 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라는 공약은 사실 삼성과 의사소통 채널이 없으면 이행은커녕 추진도 쉽지 않다는 게 한계입니다. 당선인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삼성 출신 인사 영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가구의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과 산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반려동물 단체, 대학 등과 손을 잡고 반려동물 산업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사천면의 탐지견 아카데미 교육장입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일반인들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행동 교정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왔다가 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강아지가 이유 없이 짖거나 배변 습관이 좋지 않아 야외로 쉽게 다닐 수 없었던 반려동물 주인들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편이긴 한데 계속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얘랑 이제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도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 행동 교정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종과 구조 상황에서 활동하는 경찰과 소방 등의 구조 탐색견 전문 훈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동권 쪽에는 어차피 훈련소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제가 조금 하다 보면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릉 지역은 영동권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화장장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산업으로까지 관심이 높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강릉시 사천면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립대학까지 반려동물 학과 신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이나 교육 훈련, 건강관리 등에서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서 이런 반려동물 학 또는 반려동물 산업학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활성화를 시키냐 하는 건데 바로 강원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산업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강릉시가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산업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여성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여성 창업가 고도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창업을 위한 준비 사항과 온라인 스토어 개설과 운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3시간씩 24시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여성은 7월 7일까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국제교육원이 오는 7월 2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육 교류학생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교육진흥청과의 업무 협약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도내 3개 교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1학년 5명과 필리핀과 베트남 등 7개 나라 학생 등 40명이 참여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코딩을 활용해 국가별 친환경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철원 지역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원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20대 남성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등 올해 일반인 2명과 군인 2명 등 4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6명과 비교해 감염 속도가 빠른 것으로 철원에서는 2019년 8명, 2020년 9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철원군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여름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 행위를 한 강릉시의 과장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가격리자에게 김 시장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이 포함된 구호 물품을 보내 기부 행위를 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로 규정한 기부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요청하면 경찰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작년 시각장애인 고소인이 점자 수사 결과 통지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경찰의 조치는 점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점자법과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안내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시각장애인 요구에 맞춰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을 점자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춘천시가 언제 어디서나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2억 7,500만 원을 들여 초정밀 실시간 위치 정보 서비스를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했습니다. 춘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라이브 버스 시작하기를 누르거나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를 선택하면 시내버스 위치를 1초마다 10cm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버스의 이동에 따라 지도 안의 버스 아이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춘천시가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를 탄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에코바이크 앱을 설치한 뒤 출퇴근 시간대에 앱을 실행해 주행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춘천시는 11월 25일까지 매월 목표 달성자와 실적 우수자에게 춘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10월까지 불법 간판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성화 대상은 5개 광고 물법의 표시, 설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로 벽면 간판과 옥상 간판, 돌출 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입니다. 춘천시는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강호축의 핵심, 원주 만종 원주 연결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기본 계획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중앙선 원주역과 KTX 만종역 사이 6.6km 구간을 복선 전철로 신설하는 원주 연결선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단 측은 사업 타당성과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연어와 명태의 스마트 양식을 위한 인공지능 종합 데이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연어 양식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강원도 환동해본부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14억여 원을 들여 스마트 양식 종합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